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택배 받으셨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새콤달콤 도라지 무침이랑 갓 담근 겉절이해서 어제 오후에 보냈거든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요. 아이스팩도 단단히 챙겨 넣기는 했는데 상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에요. 방금 받았다. 뭘 이런 걸 보냈어. 너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하랴. 집안일 하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랄 판일 텐데. 나는 괜찮으니 네 몸부터 챙겨.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한 고생에 비하면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은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는 게 맞아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내가 젊어서 남편 잃고 하나뿐인 아들도 저렇게 정이 없어서 전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인복이 없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며느리 복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지혜야, 정말 고맙다. 저도 부모님 없이 외롭게 커서 엄마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어머님을 보면 볼수록 제 친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요. 나한테는 네가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내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단다. 그러니 내 아들한테 상처받는 게 있으면 뭐든지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요. 저도 항상 어머님 편인 거 아시죠? 저의 며느리 지혜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라기보다는 딸과 엄마의 관계에 좀 더 가까웠죠.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더니 취직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었습니다.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고 지혜도 직장이 있으니 그걸 믿고 더 저렇게 방탕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안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직장이 너무 멀더라고요. 아침마다 출퇴근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한 거 있죠. 면접을 안 갔다고 도대체 취직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지혜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니?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왜 맨날 지혜 편만 들어요? 엄마는 지금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누구 편인지 그 소리가 지금 왜 나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내 인생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돈 벌어다 주지 밥 해주지. 너무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요. 가족은 한쪽이 그렇게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지혜가 너한테 잘하는 만큼 너도 지혜를 위해 뭔가 해야지. 지혜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요. 특히 나는요, 엄마랑 살 때보다 백배천배 행복해. 엄마는 맨날 나보고 잔소리만 하잖아. 그런데 지혜는 인내심이 많아서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해. 엄마만 조용해지면 아주 딱 좋겠어. 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네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걔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겠어.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한테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취직을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백수가 어때서? 솔직히 엄마도 돈 좀 있잖아요. 엄마 죽으면 그거 다 내 돈인데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지금은 지혜가 돈 벌어오고 엄마 죽으면 엄마 재산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난 걱정 없어. 내 인생 아주 좋아요. 해피해. 엄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100살까지 살면 너는 80대야. 그런데도 그때까지 일을 안 할 거야. 엄마,
100살까지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럼 좀 곤란한데. 적당히 때 되면 가셔야지. 안 그래요? 너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엄마가 때 돼서 안 죽으면 산에다 버리고 고려장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00살까지 살 생각이면 그 전에 나한테 증여나 해줘요. 요즘은 생전 증여가 인기라더라. 오고 가는 돈 속에 싹 트는 모자의 정 아주 좋구만.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를 어떡하면 좋니? 우현이는 제 아들이지만 무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 힘으로는 땡전 한 푼 벌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서도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 재산을 본인이 물려받을 테니 제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이가 아무래도 돌아버린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술 먹고 너한테 행패라도 부려? 저한테 행패 부린 거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하는 짓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어머님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하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우현이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 엄마인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제가 그이랑 나눈 대화 내용 좀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 사람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제 말은 먹히지도 않아요. 그 사람 완전히 눈빛이 무섭게 변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보여준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나 술 먹고 사람 쳤어. 돈 좀 내놔라. 술을 먹고 사람을 쳤다고? 그 사람 많이 다쳤어? 그러게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너는 내 걱정도 안 하냐? 네 서방님 안 다쳤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으면 당연히 자기 몸 상태부터 물어봤겠지. 근데 술 먹고 운전한 거라며. 음주운전을 해놓고 어떻게 자기 걱정을 해주길 바랄 수가 있어? 기분 더러워서 못 살겠네. 피해자는 얼마 다치지도 않아 놓고 돈 내놓으라고 병원에 짱 박혀 있고 마누라라는 게 남편한테 지적질이고 내 인생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피해자분 상태는 어때? 어떻게든 사죄하고 합의를 해야 할 거 아냐. 사죄는 개뿔. 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 돈독이 올라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질이나 하고 완전 잘못 걸렸어. 재수없게. 돈 주면 합의해 준대? 합의 못하면 당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옆엔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나도 머리 굴리는 중이니까. 얼마 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달라는 대로 줘야지. 근데 어떡해.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나가서 대출을 받던지 장기를 팔던지 어떻게든 돈 좀 마련해와라. 그게 지금 부인한테 할 소리야? 그럼 나 깜빵 가는 거 보고 있을래? 이제 보니 너 나 깜빵 가는 거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거 아냐? 너 아주 신났네. 제발, 제발 그만해. 화내지 말고 우리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럼 네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돈 받아와. 그 노인네 돈 많잖아. 우리 결혼할 때 이미 많이 도와주셨잖아. 게다가 자기 다시 취직할 때까지는 일절 금전적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 못 들었어? 자기가 취직도 안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거 아시면 아마 엄청 실망하실 거야. 오케이, 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네가 우리 엄마 앞으로 사망보험 몇 개 들어라. 내가 하면 너무 의심받을 텐데 너는 의심 안 받잖아. 평소에 엄마랑 사이도 좋았고. 어머님 앞으로 보험을 들으라고? 그래서 뭘 어떡하려고? 수익자를 네 이름으로 해서 생명보험 들어. 우리 엄마 죽으면 너한테 돈 나올 거니까. 그걸로 합의금 내면 될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야.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생명보험을 들어. 아이씨, 이 멍청이 답답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빨리 가게 만들어준다고. 뭐라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반찬 자주 해주잖아. 그 안에 조금씩 티 안 나게 독국물 섞으면 돼. 우리 엄마는 네가 해준 음식이라면 맛이 좀 이상해도 의심할 일 없어.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 정도로 꾸미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죽고 나서 부검할 일도 없어. 당신 진심이야? 노인네가 저승 가는 게 낫냐? 젊은 내가 깜빵 가는 게 낫냐? 노인네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자기 갈 길 가는 거지만 나는 아직 앞길이 창창하단 말야. 나부터 살고 보자, 제발. 응?
도와줄 거지? 아, 알았어. 일단 진정해. 이따가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자. 지혜는 저희 아들을 일단 진정시켜 놓은 후 저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아들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지혜야, 침착하게 내 말 들어라. 일단 회사에는 한 달 동안 휴직계를 내도록 해. 그리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얼른 내가 사는 곳으로 와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 그이가 눈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내 재산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이 어딘가로 몸을 숨겨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꾸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회사에서 휴직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사직서라도 써.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어요.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그렇게 저희 둘은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을 대강 정리한 후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나 좀 살려주거라. 엄마, 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디 가신 거냐고요? 며느리가 날 버리고 도망갔단다.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평소에 그 애가 나한테 오죽 잘했니?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따라갔지. 걔한테 여권도 맡겼고. 그런데 낯선 해외 호텔방에 날 감금해 두더니 음식만 넣어주는 거야. 온갖 방법으로 날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은행 비번을 부르라고 날 협박했어. 그래서요. 은행 비번 알려주셨어요? 그것만 알려주면 날 풀어준다고 해서 걔 말만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밥도 안 넣어주고 날 버리고 도망간 거 있지. 나는 이제 한국에 어떻게 가니? 얼른 와서 날 구해줘. 제발.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최지의 걔가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나 같은 남편 놈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돈이라도 들고 튀자는 심산이었나 보네. 너랑 지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천사 같은 지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죠. 걔가 엄마 돈 다 들고 튄 거라고요. 엄마는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애한테 돈을 털려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일단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미쳤어요. 거기서 그냥 뒤지세요. 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빡센데 돈까지 털린 거지 늙은이 데려와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동안은 엄마가 돈이라도 쥐고 있으니 엄마 아들 노릇해온 건데 이제는 다 틀렸어요. 거기서 조용히 엄마 인생 마감하세요. 아들아, 내가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며느리한테 돈을 털렸어도 나는 네 엄마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돈 없으면 부모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돈은 왜 털려요? A씨, 재수없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 이제부터 지혜 잡으러 가야 하니까요. 엄마 돈은 내가 찾아서 잘 쓸게요. 너, 이 자식, 네 본심은 아주 잘 알았다. 이제부터 너랑 나는 남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지혜한테 넘겨줄 테니 너야말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거라. 재산 다 털린 할망구가 뭐래?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털리지 않았다. 너의 본심이 궁금해서 연기한 것뿐이야. 지혜가 너랑 나눈 대화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한 달 동안 지혜랑 함께 내 재산 정리했고 전부 지혜 명의로 돌리기로 했다.
엄마, 미쳤어요? 엄마 아들은 저예요. 그 돈을 왜 걔를 줘요? 아까는 내 아들 아니라며 타지에서 혼자 죽으라며. 그거는 엄마가 재산을 다 뺏겼다고 하니까 홧김에 한 소리고요. 그 전부터도 너는 내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랬잖니. 지혜한테 그랬다며. 내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뒤 독극물을 먹이자고. 그거는 농담이죠.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농담이길 바랬다. 그런데 그동안 네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오늘 한 대화를 보니 너는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야. 너 같은 건 내 아들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구나. 엄마, 그럼 마지막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합의금만 줘요. 그거 없으면 나 정말 감옥 간다고요. 가야 한다면 가야지. 가서 네 죄를 반성해. 앞으로 나는 네 인생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니. 저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 앞으로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저에게 한 짓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도록 도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저의 편이라고 말해주겠지요? 저의 슬프고도 어두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로 시장 쪽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 하늘로 떠난 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자식 농사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소중한 자식이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된다니 슬픈 일이지만 아이를 가지신 부모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아들, 너 자취하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택배 박스 이게 다 뭐니? 죄다 비싸 보이는데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다 샀어? 멋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대학생 아들 집에 누가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와. 내 얘기 잘 들어도 비싼 거 사고 싶고 돈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돈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둬야 해. 너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눈물로 너 키우고 입술 부르터가며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 엄마가 속상하지. 아니,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건데? 설마 집주인한테 물어본 거야? 너 이사 올 때 내가 가구 드리는 거며 청소며 다 해줬잖아.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집 일하면서 근면성실한 모습 늘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쓰기만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근면하게 성실하게 버는 걸 안 해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옛날 시대야. 근면성실이 최고라지만 요즘에는 또 달라. 코인이나 주식 한 방이면 엄마 평생 번 돈보다 훨씬 더 번다니까? 그럼 대학 안 다녀도 되겠니? 또 그 얘기가 왜 나와? 나 대학 졸업 활동하는 집이며 학비며 지원해준다며. 그럼 그동안 내가 먹고 자고 쓰는 거 모두 책임져 달란 말이잖아. 엄마 쪼잔하게 왜 그래?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정말 중요한 거 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아들 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못 믿어워서 그래. 투자한 만큼 결국 돌아오는 거야, 엄마. 이런저런 물건도 써보고, 아, 이게 좋구나. 경험해봐야 돈 더 벌 마음도 생기지. 똑똑한 애니 어련히 잘하겠다 생각은 한다만 네가 말한 대로 딱 대학 졸업할 때까지야.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내 나름은 머리 복잡하거든? 엄마가 안 재촉하고 채찍질 안 해도 나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중고등 학생 때야 멋모를 때라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야. 엄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 거라 믿고.
나 병들어서 다치거나 하면 너가 그때는 혼자 살 수 있어야 해. 내가 그때 짐 안 되려면 지금부터 저축해둬야 하고. 알겠다고. 어린 것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들에겐 늘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었는데요. 오냐오냐 하면서 떼쓰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아들은 전혀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죠. 저와 아들이 약속한 것과 달리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도록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나 강의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200만 원만 보내주라. 전역했더니 머리가 완전 돌이 돼서 독학은 힘드네. 돈 줄 테니까 엄마한테 강의 결제한 내역 보이게 해서 캡처해둬. 무슨 강의인지 얼마나 드는지 엄마가 봐야 믿을 수 있지. 지금 고작 200 갖고 아들 의심하는 거야? 너가 공무원 공부한다. 그림 공부한다. 자기 개발한다며 쓴 돈만 벌써 6천만 원은 되겠다. 그 돈 모아서 차라리 너 결혼 자금에 보탰으면 좋을 걸 하고 내가 속이 타. 2년 넘게 취직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말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지.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엄마 호강도 시켜줄 거 아냐? 아들, 제발 변명 좀 그만하자. 내가 너 책임진다고 일하고 매일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물고기 만지는데 10원 하나라도 엄마한테 준 적 있니? 원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엄마. 되는 대로 취직했다가 나중에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듣기야 그럴듯한 말이지. 그래도 행동을 하고 또 겪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 귀중한 시간 이제 좀 그만 낭비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매사가 우울하고 힘들기만 한 건지. 이렇게 의미 없이 다투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돈 달라고. 엄마가 너 돈 주는 사람이니? ATM 기계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고 말하면 그게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너 자취한다고 따로 사는 바람에 나가는 돈도 부담인데 자꾸 이럴래? 그럼 낳칠 말든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나도 세상 태어나기 싫었어. 엄마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부모가 자식 책임져야지.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 내가 곧 취직할 거라고 하잖아. 그냥 잔소리 말고 도와달라고 좀. 언제까지고 철이 들지 않을 것 같던 아들의 모습. 나날이 흰머리가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호민이 친구 형진인데요. 형진이구나. 어이구 반갑다. 언제 가게 오면 저번처럼 매운탕 든든하게 차려줄게. 아들이랑 꼭 다시 놀러와.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그간 얻어먹은 밥값 좀 하려고 회사에 힘을 좀 썼는데요.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회사인데 자리가 마침 하나라서 호민이를 좀 밀어뒀거든요.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취직을 못해서 내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 내 아들이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아빠 닮아서 애가 다부지고 일을 참 잘해. 배우는 것도 금방 배우고 분위기가 있잖아.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호민이한테 좀 적극적으로 말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말 꺼내놨는데 인맥발로 들어가는 건 가오가 안 산다면서 싫다길래. 걔가 또 은근히 고든 면이 있기는 하지. 그래도 친구가 신경 써줬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구나. 우리 형진이가 내 평생 은인이야. 평생 은인까지는 저도 부담스럽고 호민이 취직하면 밥이나 또 얻어먹으러 갈게요. 아들의 친구 덕분에 펀드 매니저 일을 배울 수 있게 된 아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간곡하게 애원하자 취직을 하겠다고 답을 해주더군요. 그간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생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고마워 아들. 엄마 눈물 이제 다 보상받은 것 같아. 뭘 또 보상식이나. 인맥발로 들어간 거라 자랑스러울 것도 없구만. 그런 친구 둔 것도 다 아들 복이지. 내가 언제 한번 인사라도 할 겸 찾아가야겠다. 됐어. 엄마 괜히 몸고생하지 말고.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가게 한번 놀러 갈게. 그래도 감사하니 얼굴이라도 뵙고 떡이라도 돌려야지. 회사가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뭔 떡을 돌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생선 비린내 쩌는 거 알지? 아들 참. 엄마 서운하게 말하네.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이제 행복한 날이 시작될 거라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 원인이었을까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대장암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니 상의를 해야 하겠다 싶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향했는데요. 회사 내부 어디에서도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진아, 회사에 왔는데 아들이 안 보이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간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로 그러시죠? 내가 병원 다녀왔더니 암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위로 좀 받으려고 왔지.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나 보네요. 설마 많이 심각하신 건 아니시죠?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말을 해주시니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래도 아주 죽는 일은 아니까 다행한 일이지. 우리 형진이가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다 잘 풀릴 거라 믿고 싶네? 아이고, 어머님, 꼭 쾌차하실 거예요. 요즘 의료기술 많이 좋아졌다더라고요. 고마워 형진아. 그리고 안 좋은 소식 들으신 중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긴 한데요. 어머님한테 제가 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걔 성격 아시죠?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말하시진 말아주시고요. 사실 호민이 취직한 거 아니거든요. 일자리 소개해준 건 맞는데 본인이 싫다고 자꾸 거절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들이 실은 취직하지 않았고 절 속여 취직한 척 했다는 거짓말. 암 선고에 이어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자란 아들이 밉기보다는 그렇게 애를 키운 제가 한심스러운 기분이었죠. 남편의 묘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울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에게 엄하게 굴던 남편의 모습이 맴돌더군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들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회사 찾아왔어? 그래, 찾아갔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 일하나 안 하나 의심해서 찾아온 거야? 진짜 엄마 왜 이래? 회사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진짜 내가 비린내 난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아들 일하는 회사에 절대로 안 찾아갈게. 왜 또 삐지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아들한테 절대로 찾아갈 일 없을 거니까 혼자서 굳건하게 잘 살아야 해. 뭔데? 갑자기 무슨 소린데? 암 판정 받았으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구나. 남은 시간 동안은 너한테 더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뭐? 엄마 암이라고? 뻥이지? 그동안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쭉 지켜볼게. 암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미안해, 아들. 저는 일부러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모른 척 지냈습니다. 가게 일을 쉬고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아들이 친구와 함께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재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 밖에서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형진이한테 다 들었어. 진짜 암이라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나을 수 있을지 시도라도 해야지. 응? 난 네 앞길 막고 싶지 않아. 괜히 병원비 써가며 구차한 목숨 연명하고 싶지도 않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지 않겠니? 나 회사 취직해서 이제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 병원 가자. 응? 나는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진심인데 우리 아들은 엄마 계속 속일 거야?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내가 뭔 거짓말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취직한 건 맞고? 형진이 그 자식이 말했어? 입산 놈이네 그거 진짜. 내가 그 자식이랑 꼭 절교하고 만다. 안 한 건 맞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 안 했어.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할 거라고. 하도 엄마가 잔소리하고 걱정하길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거짓말 좀 한 거야.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취직을 하든지 뭐라도 일을 해. 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동안엔 병원 못 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병원 안 갈 거야. 알겠어, 취직할게. 뭐라도 할 테니까 병원부터 가자고 좀. 앞으로 성실하게 안 살면 엄마 맘대로 해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제발. 앞으로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할 거야? 남들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엄마 속 안 썩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 거고? 알겠다니까. 약속할게. 결국 아들의 간곡한 호소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암을 치료하기로 마음 먹고 병원에 가게 됐죠. 제가 대장암의 투병을 위해 치료를 받는 동안 가게 일은 아들의 몫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서 뭐 하나 만지는 것도 기겁하고 싫어하던 아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때그때 돈을 받는 게 좋다면서 점점 장사에 재미를 붙이더군요. 몇 년에 걸쳐 대장암을 극복하기까지 가게를 잘 돌보고 메뉴를 더 개선시키기까지 했죠.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고 타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 되었는데요. 초반엔 제가 만든 매운탕만 못하다며 혹평하던 아들 친구 형진이가 이제는 엄지를 치켜 세울 정도니 말 다 했죠. 돌이켜보면 아들의 거짓말에 대장암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엄마의 비린내를 창피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그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악물고 버틴 보람이 있다 싶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역시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순간들이 많으시겠죠. 치열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모두가 제 이야기를 통해 약간의 위안이나마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